안녕하십니까. 농사와 택시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택시 대란이란 주제로 유튜브 방송을 한번 했었는데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반응이 아주 뜨거웠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택시 대란이라고 난리가 났었어요. 매스컴을 통해서, 신문 방송을 통해서 허구한 날 톱뉴스로 택시 대란이 떴었는데,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그런 얘기는 싹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지금 택시 대란이 해소가 돼서 사라진 거냐?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도 여전히 택시 대란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세워졌느냐? 전혀 없죠. 서울시에서 전철 운행 시간을 연장하고 버스 운행 시간을 연장한다. 이거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가 없어요. 전철이 승객 손님 집 앞에, 대문 앞에까지 모셔다 드리는 거 아니죠. 전철역에 내리면 또 역시 택시를 이용해야 되고, 심야 시간에는 어쩔 수 없어요. 버스도 마찬가지죠. 그 근본적인 대책은 세워지지 않았는데, 임시 땜 방식의 그런 대책만 세워놓고 마치 택시 대란이 해소된 것 마냥 요즘은 잠잠해요. 그러나 요즘도 역시 금요일 오후 심야 시간이나 토요일, 일요일 심야 시간에 택시 대란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단 말이에요. 승객들만 안타까운 거예요. 뚜렷한 대책이 없이. 그렇다고 그래서 그분들이 주말에 어떤 개인적인 활동을 하는데 택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택시가 이렇게 부족 현상을 보이고 있으니까 불만은 계속되고 있는데 대책은 없고, 그래서 이런 대책을, 택시에 관련 행정을 보시는 담당자들이나 특히나 정치적으로 이거를 바라다보고 있는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나 어떤 대책을 좀 세워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 법인 택시의 경우 왜 택시 기사가 부족한가? 딱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택시를 해가지고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이 이것저것 사회에서 하다가 정 안 되면 택시라도 하지, 이런 식으로 최하의 직업군으로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어요.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어떤 그 후보자가 택시는 도시의 광부다 그랬어요. 도시의 탄광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거 무슨 막말을 그렇게 하느냐라고 막 그 질타를 했지만, 사실 택시 기사들 입장에서 보면 그 말이 100% 맞는 얘기고 수긍이 가는 얘기입니다. 택시는 도시의 탄광이고 도시의 광부다. 기사는 누가 택시를, 웬만만 하면 택시를 하려고 하지 않죠. 누가 요즘 택시 기사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택시 기사를 해서 네 식구가
생활을 한다는 건 말도 안 되고 어림도 없는 얘기고, 정말 두 식구 기본적인 생활을 하기도 힘든 이런 실정인데 누가 택시 기사를 하려고 하겠어요. 그나마 1년 12달 기사 모집을 달고 다니면서 택시라도 해야겠다라고 들어왔던 분들이 코로나19 사태로 한 2년 6개월 가까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다 택배니 뭐 음식 배달이 이런 쪽으로 다 빠져나가고 났는데, 이제 그분들이 다시 택시로 들어오겠습니까? 그러니까 법인 택시는 현재 있는 기사들 외에 더 추가적으로 기사가 들어온다라는 게 아마 엄청나게 긴 장시간을 두고 기다리지 않는 한은 근본적으로 해소되기가 어려울 거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택시 기사들이 다시 택시를 해도 괜찮겠구나 라고 인식이 될 정도의 어떤 생활 보장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려면 택시 요금 인상은 필수적인 거고, 또 그 인상된 요금이 기사들한테 많은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돼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택시 요금 인상할 때마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기사들의 복지라든가 기사들의 생활 환경 처우 개선을 위해서 택시 요금을 인상한다, 이렇게 얘기돼요. 그렇게 해서 인상을 하고 나면 약 한 6개월, 뭐 길게 잡아서 넉넉 잡아서 1년 가까이 기사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게 1년 지나 2년 지나면 그게 산학금 인상으로 다 다시 경영진 쪽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바로 이전에도 그랬잖아요. 3,200원 기본요금마다 기본요금이 3,800원으로 인상하면서 그 인상분은 기사들의 몫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당시에 산학금이 12만 몇천원, 13만 뭐 2천원 이랬어요. 12만 8천원에서 13만 몇천원 그 내외였어요. 지금 산학금 얼마입니까? 18만 3천원, 18만 6천원, 하루 차이 경우 그래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 6개월 1년 정도 기사의 몫으로 넘어가는 것처럼 보여졌지만, 지금 한 4년 가까이 흐르면서 결국은 그 인상된 분이 다 사업주한테 택시 회사로 들어가고 있다는 게 반증이 되는 거 아닙니까? 쉽게 잡아 13만 원 하던 산학금이 18만 원이다 그러면, 하루차 기준으로 그렇다 그러면 뭐 기사의 그 인상분 3,200원에서 3,800원, 600원 인상된 분은 다 회사에서 가져간다라고 보면 맞는 얘기죠.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사들이 이거 뭐냐, 재주는 곰이 부리고 뭐 돈은 뭐 누가 번다고, 뭐 결국 그런 식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택시는 아주 최하의 직업군으로 전락을 하게 되고, 지금처럼 택시 대란이 일어나도 누구 하나 택시 기사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법인 택시의 기사들의 생활 수준을 맞춰줄 수 있는 대책이 세워져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개인 택시의 경우는 이제 개인 택시가 21년도 1월 달서부터 법이 개정되면서 자가용 운전을 하던 사람도 5년 무사고만 되면 개인 택시를 할 수 있게끔 이 개인 택시의 문호가 완전히 개방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택시를 그만해야겠다고 물러나면서
상대적으로 젊은 분들이 이렇게 개인 택시 쪽으로 들어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 법인 택시와 달리 산악금이라는 게 없고, 또 개인적으로 누구의 간섭을 받지 않으면서 독자적으로 얼마든지 근무 시간이라든가 수입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스러운 직업이라는 인식 때문에 젊은 분들이 일부 개인 택시 쪽으로 들어오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대체적으로 보면 50대 중반 이상 60대 초반에 정년 퇴직자나 또 이런 분들이 개인 택시 쪽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개인 택시 쪽에는 고령자들이 줄을 이루고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이 택시를 낮에 주간에 운행하는 건 문제가 안 되지만 야간에 그 젊은 취객들을 상대할 때는 많은 그 부담을 안고 야간 운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입니다. 현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정 기간 동안 개인 택시를 시작한 사람도 일정 기간 동안 해보다가 이건 밤에는 안 되겠다. 또 오래 한 사람들은 오래 한 사람들대로 야간 운행은 안 할 거야. 차라리 주간에 좀 더 시간을 연장해서 일을 하더라도 심야 시간엔 안 하겠다. 뭐 젊은 취객들하고 입실험하는 것 자체를 한두 번은 모르지만 이거를 계속적으로 이렇게 부딪히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기 싫어지게 돼 있어요. 야간 운행이. 그러다 보니까 개인 택시들은 심야 운행을 자연스럽게 꺼리게 되고, 그러면 이런 그 심야에 운행을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 그런 개인 택시 기사들을 다시 그래도 심야에 해보자 라고 어떤 그 의욕을 일깨우려면, 저는 이거 뭐 받아들이는 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는데, 심야 시간을 연장한다든가, 지금 뭐 12시부터 할증인 거를 10시로 단축을 해서 10시서부터 할증을 적용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그 요금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지난번에 댓글에도 어떤 분이 그런 댓글을 달아주셨던데, 할증 시간에 요금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자. 지금 현재 뭐 20% 할증, 이게 크게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서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한참 승객들이 택시 대란을 걱정할 그 시간대에는 택시 요금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할증을 뭐 30%나 50% 정도로 할증을 올려서 일정 기간 동안에는, 일정 시간에는 탄력적으로 요금을 적용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해서 개인 택시 기사들이 심야 시간에 일을 하도록 유도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것도 전혀 터무니없고 타당성이 없는 얘기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일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사 생활을 할 때 보면 휴일 근무 수당이 있죠. 8시간 이후에 근무하는 건 잔업이라고 그래서 시간 외 수당이 붙습니다. 50%씩 붙어요. 심야 시간에는 심야 잔업 수당이 붙습니다. 휴일날 붙죠. 심야 붙죠. 잔업 붙죠. 이렇게 50%씩 다 붙여주는데 택시는 그런 거 없어요. 휴일에 근무하던 8시간 넘어 뭐 15시간 14시간 운행을 하던 심야 시간에 운행을 하던 심야의 할증 20%가 전부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사실은 좀 그 심야 시간대에,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이 택시 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뭐 개인 사업자이면서
무슨 뭐 잔업을 달아달라, 뭐 휴일근무 수당을 달라 이런 얘기는 아니고, 회사 생활을 하면은 그런 수당들이 붙는데, 그래도 택시가 주말 할증 시간에, 심야 시간에 많은 승객들이 택시 대란을 겪고 안타까워하고 있으니, 택시 기사들이 그 시간에 좀 나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요금을 탄력적으로 좀 적용을 해줘서, 그렇게 해서 개인 택시 기사들이 심야 시간에, 할증 시간에 나와서 일을 하도록 유도를 해보자. 이것도 일시적이 될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영구적으로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될지는 해봐야 알겠지만, 일단은 특별한 대책이 없는데 이런 대책이라도 한번 세워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택시 기사님들은 대부분이에요. 물론 승객들 입장에서 보면 이거 택시 요금을 인상하기 위한 편법으로다 기사들끼리 뭐 지들 편한 대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어떡합니까? 심야 시간에 택시가 없잖아요. 1시간씩, 30분 1시간씩 기다려도 택시 타기가 어려워요. 택시가 나와 운행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와서 일을 하게끔 유도하려면 이러한 방법이라도, 이런 대책이라도 세워서 한 명이라도 더 심야에 운행을 하도록 유도해보자라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택시 행정을 하는 분들이 다 생각을 하고 뭐 좋은 방안을 모색해 내리라고 믿고 있기는 하지만, 당장에 새로운 뾰족한 수가 없으니 이런 방법이라도 한번 찾아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다수의 택시업에 종사하시는 기사분들의 의견이 이렇게 일치가 되고 있고, 또 우리 택시 요금이 사실 옛날하고 달라서 요즘 택시들은 다 고급화돼 있어요. 요즘 택시 털털대는 택시 없습니다. 택시 고급화돼 있고, 또 기사분들의 양식도 옛날과 달리 많이 수준이 향상돼 있고, 그러면 우리도 택시의 요금도 선진국 수준으로 상향 조정돼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또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택시 기사의 질이나 서비스는 향상되기를 원하면서, 택시 요금은 저개발국가 수준의 요금을 지불하면서 서비스는 향상되기를 원하는 것도, 이것도 모순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세계 경제 뭐 10대 강국이네, 뭐 9번째 강국이네 하지만, 우리 택시 요금은 중진국 이하로 이렇게 요금이 낙후돼 있어요. 가령 택시 요금이 가까운 일본을 예로 들자면, 일본만큼 우리도 기본 요금이 7,000원, 8,000원, 만원대 가봐요. 기사들 수준도 달라지고 서비스도 달라지고, 첫째는 택시를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확 늘어날 겁니다. 택시를 해도 먹고 살 수가 있다, 확 늘어날 거예요. 그러다 보면 수준도 자연스럽게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서비스 질도 높아지고 택시 기사들의 수준도 높아지고. 근데 지금 택시 요금은 기본 요금이 3,800원이에요. 요즘 저 오토바이로 음식 배달하면요, 배달료가 3,000원, 4,000원 하는 데도 있어요. 물론 키로수에 따라 또 차등 적용이 되기는 하지만, 아니 음식 배달 오토바이로 음식 배달료가 3,000원, 4,000원 하는데 택시 요금 기본 요금이 3,800원이에요. 이게 앞뒤가, 저는 이게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택시의 기본 요금도 선진국 수준으로 인상을 하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기사들의 수준도 올라가고, 그러다 보면 서비스는 누가 서비스 해라 말아라 얘기 안 해도 자연스럽게 서비스의 질도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어떤 그 뭐라 할까, 인센티브를 주는 만큼 페널티도 적용을 해서 서비스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차차 도태되게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서비스나 기사들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러면서 우리 택시 문화도 선진국 수준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뭐 이제 이 주말에 그 승객들이 택시를 잡지 못해서 그냥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이거 왜 근본적인 대책을 행정이나 정치하는 분들이 빨리 세워주질 않나, 이런 안타까운 생각에서 오늘 이런 영상을 한번 찍어 봤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 뭐 동의하시는 분도 있을 테고 또 반대 의견을 갖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택시 문화도 선진국화 돼야 된다. 물론 플랫폼을 이용한 모빌리티 산업도, 그런 택시도 중요하겠지만, 근본적으로 택시 기사의 생활 수준이 향상되지 않는 한 우리의 택시는 항상 낙후돼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뭐 두서없이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또 많은 분들의 댓글과 응원을 부탁드리면서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이 좋아요를 많이 누르면 이 영상이 많이 퍼져나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다음 시간에 또 더 좋은 내용을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